11월 26일 수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랄게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훈풍에 힘입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1% 가깝게 상승했고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67%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다우 지수도 1.43% 뛰면서 47,0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AI 관련주들의 훈풍에 힘입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유입되면서 후반에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던 미증시였는데요. 특히 알파벳이 1.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TPU를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칩 경쟁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구글이 엔비디아 GPU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에 집중이 됐고 브로드컴까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6%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AI 칩 독점 구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경쟁 심화 리스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는 12월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약 84%까지 치솟으면서 연말 산타랠리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증시가 올라가면서 상승 출발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마음은 이제 빨리 4천선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시장은 모습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보통은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그야말로 전강후약의 증시였는데요. 코스피는 반도체 상승에 힘입어 빨간불을 킨 채 거래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을 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초반부의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제미나이 3의 훈풍이 반도체 기판까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반도체 투탑도 강하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권에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전강후약의 증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일관하다가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각각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수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재부, 한국은행 등 이 금융당국이 사자협의체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화 약세를 좀 잠재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다음 달에는 연기금의 달러 매도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외환시장과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팍스경제TV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레디게장 시그널에서 준비한 내용들 안내드려야겠죠. 저희 레디게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요. 간밤에 전일에 있었던 좀 눈여겨볼 만한 글로벌 증시 이슈들도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거래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단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제장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과 링크되어 있는 URL이 하나 뜹니다. 그 URL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방송 놓치셨다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또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백소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백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백소영입니다. 간밤 미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에너지는 다소 무거웠는데요. 환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감으로 상승 출발했다가도 장 막판에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미국 기술주 랠리가 국내 매수세를 자극했지만 원화 약세가 지수 상승 제한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0.3% 상승하면서 3,857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약세 보였는데요. 0.05% 소폭 내리면서 856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홀로 276억 원어치 물량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억 원, 315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소폭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도세는 지속됐는데요. 722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홀로 1,107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3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코스피는 연일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증권가에서는 연말 강세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글로벌 유동성 회복, 정책 변화 모멘텀까지 맞물리면서 12월 코스피 전망은 3,700선에서 4,300선까지 제시됐는데요. 특히 12월 들어 시장에 돈이 다시 돌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연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수급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와 같은 정책 논의도 이어지면서 지주사나 은행, 보험업종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환율 역시 당장은 부담이 되는 정도지만 내년 초에는 점차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의 전문가들은 연말 연초에 코스피가 다시 4,000선 위를 노려볼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와 AI 반도체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방한한 안바니 회장을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통신망, 배터리와 SS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릴라이언스는 인도 전역의 AI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와 통신 섹터, 배터리 기업들의 대형 수주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성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로 국내 기술 기업 전반의 글로벌 사업기회 역시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미국의 기술주 훈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상승분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급등했죠. 구글의 AI 칩 효과까지 겹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코스피도 장 초반 2.5% 가까이 뛰어오르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진행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구글 관련 종목은 강세였던 반면 엔비디아 계열로 묶이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과 경쟁 심화 우려로 그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5% 넘게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엔 동반 반등했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그 상승분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오픈 AI 투자 부담이 부각된 소프트뱅크가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힘을 빼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미국발 기술주 랠리가 아시아 시장에 그대로 퍼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업별 경쟁 구도와 밸류체인에 따라 주가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선별적 상승 구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3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전기전자 섹터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2.69% 상승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36%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19%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 안인 35%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금융섹터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1%대 강세 보였고요. SK스퀘어는 5.25%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제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주간의 거래 정지 이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06%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급 재편 과정에서의 단기 변동성일 뿐 주가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3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전력망 공급 협약 소식과 수급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정부의 송전철탑 기자재 공급망 강화와 함께 대규모 전력망 투자 계획이 현실화되면서 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직류 송전, 이른바 HVDC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인프라 확충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에 튀르키예 전력공사와의 원전 협력 MOU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도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 국면이지만 구조적인 실적 개선과 전력망 투자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한국전력 주가는 6.85% 상승한 51,500원에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익제약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1년 전보다 약 14배 이상 급증하면서 삼익제약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A형 독감의 K변이가 국내 검출의 97%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존 백신과 항원 차이가 커서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병원 치료제 수요는 더 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익제약은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 주사제, 그리고 수액 등 독감 환자 치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병원 처방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개선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독감 환자 급증과 백신 불일치 우려가 커지면서 삼익제약 주가도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0.47% 상승하면서 18,150원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CNR 리서치입니다. 췌장암 치료용 접속 초음파 시스템 IMD-10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허용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이번 승인은 CNR 리서치가 미국 법인과 함께 임상 전반을 주도해 얻어낸 첫 FDA 임상시험 승인 사례입니다. 글로벌 임상 진입 장벽을 돌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IMD-10은 초음파로 항암제 전달력을 높이는 기술인데요. 기존 치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돼 이미 FDA 의료 혁신기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 임상시험이 공식화되면서 글로벌 상용 기대감 역시 커졌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29.95% 상한가에 장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3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AI가 주목한 시그널 2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반도체 기판이었습니다. 최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AI 서버에 필요한 고성능 기판 주문도 연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자 메리츠증권은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를 14%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과 나노바나나처럼 자체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사용량이 급증했고요. TPU 주문도 사내 인프라에서 외부 고객 판매로 확장되면서 생태계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스로픽과 TPU 100만 개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수요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내년에는 AI 서버 증설에 따른 물량 확대에 더해 고사양 제품 적용으로 단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가 더 커질수록 반도체 기판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어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수페타시스 12.47% 크게 올라졌고요. YJ링크도 10% 이상의 큰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대덕전자, 타이거일렉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까지 모두 6% 이상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도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MLCC였습니다.
MLCC는 전자기기 안에서 전압을 안정시키는 초소형 부품인데요. AI 서버 한 대에 28,000여 개, 전기차 한 대에 3만 개 가까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 기업인 무라타와 삼성전기는 최근 공장을 사실상 풀가동하면서 공급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기는 올해 3분기 공장 가동률이 99%까지 치솟았습니다. AI 서버 투자와 전기차 시장 확대, HBM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고성능 MLCC 품귀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MLCC 강세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사마 콘덴서 7.54% 크게 올라줬고요. 삼성전기 역시 6.86% 올라줬습니다. 사마전기와 사마전자도 2% 이상의 상승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코침 역시 1.52% 올라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짜릿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우울했던 시장이 마감대가 되니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5%까지 올라주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1.43% 오르면서 47,112선에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 0.67% 올라주면서 23,025선에 장 마쳤습니다. S&P 500도 1% 가까이 올라주면서 6,765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3대 지수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업종별로도 자세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곳곳에 짙은 빨간불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구글의 인공지능 칩인 TPU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알파벳은 1.53%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지면서 장 초반부터 5% 가까이 밀렸는데요. 엔비디아 최대 고객인 메타가 2027년부터 구글의 칩을 수조 원어치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실망 매물이 장 초반부터 쏟아졌고요. 여기에 구글은 엔비디아 매출 10%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엔비디아 계속해서 낙폭 유지하다가 2.59% 하락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꼽히던 AMD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 비싸서 AMD를 쓰려던 고객들이 성능이 검증된 구글의 TPU로 갈아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AMD는 4.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애플 0.38% 소폭 올라졌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역시 상승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제왕이라고 불리던 테슬라는 유럽에서 10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유럽 시장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이상 감소한 겁니다. 그렇다고 유럽 사람들의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테슬라가 아닌 중국 전기차 시장으로 그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테슬라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했는데요. 네덜란드가 내년에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을 테스트해주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39% 소폭 오른 채 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AI 거품론이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 이 AI 칩을 두고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됐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 휴장일을 앞두고 어떤 흐름 보여줄지 또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들어올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꼭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백소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AI 훈풍에 힘입어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간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차기 연준 의장을 케빈 헤셋 위원장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친북으로도 알려진 만큼 차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기조 변동이 있을지라는 것도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에, 주가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오름세 보이며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 가장 제한적이었습니다. 0.6% 오름세 보이며 장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한 채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시장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84% 이상으로 치솟은 가운데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5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케빈 헤셋 위원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국채 수익률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상승했었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간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인 9만 달러 선을 좀처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좀 늦춰지고 있는 점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연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금선물, 은선물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달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데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조금 살아났다고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WTI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유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에서 전해지면서 장중 2%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소폭 상승하며 브렌트유, WTI 모두 1%대 하락세 보인 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이제 히트맵 보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전약 후강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힘을 내지 못했던 3대 지수, 갈수록 커지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입어 장 후반에는 11개 섹터 대부분 상승부를 켰습니다. 11개 섹터 중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그리고 원자재 섹터가 참 강했는데요. 기술주,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이 엔비디아는 장 초반부터 5%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손님이었던 구글이 이제 자체 AI 칩을 기존에는 내부에서만 빌려줬는데 이제부터는 이 자체 TPU를 외부에도 판매하겠다라고 공시하면서 엔비디아의 자리가 조금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독점적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신인인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등장만으로도 존재감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간밤 유럽에서 10개월 연속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 초반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장 후반부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하락폭 만회에 성공하며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1년 전보다 약 48%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33%나 증가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이 존재감이 약해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럼 그 빈자리는 과연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가운데 간밤 글로벌 IB는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에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간밤 빅테크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종목이죠. 알파벳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강했는데 새로운 AI 모델 이 제미나이 3 출시 효과가 주가를 여전히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4%대 오름세를 시현했고요. 장중 계속해서 상승하며 제미나이 3의 존재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비용 효율까지 잡았다라는 점도 투심을 함께 자극했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장 맞췄습니다. 제미나이 3의 훈풍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제외하고는 빅테크 전반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AMD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동반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 AMD는 기존 엔비디아의 대안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기존 고객들이 구글의 TPU로 갈아탈 수 있겠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번 주에 낙폭 흐름을 어제에도 이어갔습니다. 또 간밤에는 구글 메타의 이 AI 칩 직접 판매 논의 소식에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매물이 출회됐고요. 4%대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캐비넷은 연준 차기 의장설에 힘을 내던 미 증시에도 불구하고 이와 디커플링 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알리바바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최근 출시한 이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 Q&A 론칭 첫 주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알리바바의 AI 생태계 구축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구나라는 점을 안 투자자들의 주가가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에서도 주가가 참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미국 증시 프리마켓에서도 4%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대 하방 압력받으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오늘장 흐름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글로벌 증시 이슈들,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간밤에 있었던 물가 지표 발표, 또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 준비해 봤는데요.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면 엔비디아의 로고가 좀 흔들리는 모습과 그 옆에는 구글의 AI 전용칩 TPU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요. 간밤 뉴욕 시장에서는 이 세 기업이 동시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CNBC 기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NVIDIA shares fall 4% on report Meta will use Google AI chips. 그러니까 메타가 구글의 칩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중 4%대 낙폭을 키웠다라는 얘긴데요. CNBC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Meta is considering using Google's transport processing units in its data centers in 2027. 즉, 메타는 현재 단순한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내년 임대 그리고 2027년부터는 도입까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엔비디아는 프리마켓에서부터 4% 이상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알파벳은 전날 6% 급등에 이어 간밤에도 4% 이상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이슈의 핵심은 AI 칩 시장의 독점 구도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AI 인프라 기업들이 거의 엔비디아의 GPU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칩 다변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포착이 된 거죠. 구글 TPU는 AI 학습 추론에 최적화된 구조라 하면 특정 업무에서는 사실 GPU보다 효율이 높다라는 평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TPU 설계 파트너사인 브로드컴도 전일 11% 급등에 이어서 간밤에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다만 CNBC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시장 지위 자체가 위협을 받기보다는 AI 서버 산업에서 여전히 GPU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아직 이것을 예단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것을 오히려 경쟁 심화로 보는 게 더욱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이어서 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어떠한 기회로 작용해서 이 HBM 시장이 커지는 쪽으로 파이가 커질지 이슈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전망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9월 PPI는 전월 대비 0.3%, 연간으로는 2.7% 상승했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최근 고물가에 대한 우려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근원 PPI, 그러니까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0.3%였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가격 압력이 어느 정도 둔화된 흐름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도매 물가도 0.9%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중 60%가 휘발유 가격 상승 때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식품 도매업과 항공 여객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는 점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함께 발표된 9월 소매 판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8월 증가율이 0.6%였던 것을 비교하면 증가폭이 그래도 좀 둔화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가는 완만하게 오르고 소비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PPI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근원 지표는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는 곧 있을 12월 FO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연관이 있고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 국내 증시 수급, 기업의 실적 기대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PPI와 소매 판매 모두 급격한 물가 상승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PPI는 구성 항목 상당수가 연준이 최고로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PCE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원자재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 유가 소식인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가 넘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슈가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미국 CBS 뉴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측이 중재한 평화 협정의 잠재적 조건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만 현재 남겨져 있다라고 보도를 이어갔는데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역시 핵심 조건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정도 낙관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보도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던 핵심 요인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대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주요 산유국의 공급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유가의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이 합의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의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평화협정이 타결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에 묶여 있었던 이 러시아산 원유가 대거 공급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두 번째는 리스크 프리미엄 소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 리스크가 소멸이 되면 유가에 붙어 있었던 일종의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러시아의 공식적인 반응과 최종 협상 진행 상황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인물 마이클 버리 이야기인데요. 화면에 익숙한 영화 주인공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이번 주에는 주택시장이 아닌 자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인 이 인공지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또 한 번의 빅쇼트를 예고한 것인지 기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기사는 CNBC에서 준비했고요. Michael Burry's next big short, an inside look at his analysis showing AI is a bubble. 마이클 버리가 AI를 거품을 보고 하락장에 베팅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버리 측은 지금 자산의 기대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보고서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요. The investment world is expecting far more economic importance out of this technology than is likely to be provided.
해석해드리면 투자 세계가 이 기술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대감이 현실보다 높다는 거죠. 구체적인 근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선두주자인 이 오픈 AI의 연간 매출은 200억 달러 수준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인프라에 쏟아내고 있는 돈은 연간 4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죠. 마이클 버리는 이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 통신망 붐과 비교를 하면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과잉 투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 기술이 사회에 유익하고 세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돈이 되는 좋은 사업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기술의 혁신성과 기업의 수익성은 별개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AI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다소 냉철한 시각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이 엔비디아의 칩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서 기업들이 구매한 칩이 감가상각이 끝나기도 전에 고철이 되는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고 속에 간밤 엔비디아는 2.5%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과연 이번에도 마이클 버리의 예측이 정중할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오프닝 벨이 울린 지 현재 1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개장 상황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가 그래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킨 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33% 상승한 채 3,8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45% 상승한 채 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이 그래도 증시를 이끌어줬는데 현재 코스피에서 기관이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90억 원, 외국인은 1,163억 원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은 1,542억 원 물량을 그래도 소폭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개인이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542억 원 담고 있고요. 기관도 현재 물량을 담는 쪽으로 스탠스를 전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부터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10만 전자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프리마켓에서부터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 현재 2% 하방 압력받은 채 5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LG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어제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힘입어서 지주사, 금융주들이 오전장에서는 흐름이 좋았는데 KB금융 여전히 오전장에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상위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10위까지 리노공업까지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 제외하고는 일제히 바이오 주가들 빨간불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도 각각 2%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HLB 일제히 빨간불이고요. 삼천당 제약까지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바이오주가 그래도 코스닥 지수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거래대금 상인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수페타시스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구글의 제미나이 3.0 훈풍에 힘입어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구글 AI 반도체 TPU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브로드컴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 그 흐름이 국내 증시까지 퍼지면서 삼성전기, 두산, 삼성전자 등 모두 강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가 프리마켓에서부터 17%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큰 화두가 됐던 게 바로 이 구글의 AI 반도체 TPU인데 이 구글의 TPU 밸류체인 안에 이수페타시스의 기판이 함유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때 14만 8,2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내내 매수세가 유입되더니 12%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리고 최근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듯 이 TPU 관련 핵심 밸류체인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14.3%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최근 밸류체인 내 강한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판의 공급 단가 인상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적층 기술 고도화로 공급 단가 폭등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5만 원대에 마감하며 약 6.8%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단기 눌림 이후에 5만 원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상승은 단순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전기요금 이슈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사업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기대감의 중심이었는데요. 핵심은 이 전기요금 동결에도 시장은 한국전력을 미래 투자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력 소비가 폭증하면서 과거 교류 중심이었던 이 전력망이 효율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AI, 전기차 기반의 대규모 수요에 맞춘 직류 배전 기술이 새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전력은 실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영등포구에서 새로 구축되는 한화 데이터 센터 일부 구간에 직류 전선을 직접 공급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이 직류 전선은 전력 변환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어서 최대 10%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내부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계속 변환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국전력은 처음부터 직류 방식을 선택해 10% 전력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삼성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유리 기판 기대감과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받으면서 강하게 부각이 됐는데요. 우선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어제 삼성전기는 7%대 급등, 24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유리기판 테마로 묶이는 한빛 레이저, 필옵틱스, PI 등도 일제히 플러스권에서 힘을 보탰는데요.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조정의 빌미가 됐던 AI 수익성 기대 우려가 한숨 진정이 됐고요. 이 영향으로 글로벌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국내장에서는 AI 고부가 반도체 밸류체인인 삼성전기 같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오프닝벨 울린 지 18분 지나가고 있는데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켜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상승폭 그래도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물량을 244억 원 물량을 담고 있고 개인도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팔저세로 대응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지금 2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담아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조금 강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도 개인이 홀로 현재 501억 원, 개인과 기관이 현재 501억 원, 3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372억 원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해당 종목의 상승 혹은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